안녕하세요. 연세-YB 원장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리프팅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시술하시는 울세라, 서마지, 슈링크 등의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의 원리는 피부와 피부 안쪽에 있는 피하층, 그리고 얼굴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층까지 강한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피부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층에는 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보다 깊은 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초음파 방식과 고주파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초음파 방식의 대표 주자는 울세라와 슈링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초음파 방식은 하이프라고 해서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점에 모으면 물건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열 에너지가 집중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포커싱 시켜 조직을 살짝 태워주는 원리입니다. 원래는 수술을 하지 않고 몸 바깥에서 쏴서 암덩어리를 태워주는 암치료 장비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원리를 얼굴에 적용시켜서 작은 열 응고점들을 얼굴의 피하층과 근막층에 만들어주면 조직의 수축이 일어나고 열 손상을 받은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타이트닝 효과가 나타나게끔 만든 장비가 바로 울세라입니다. 한국에서 울세라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든 장비가 슈링크고요. 울세라는 오리지널 장비로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높고 안정적인 출력,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높은 시술 가격과 재생 팁 사용 등의 이슈가 좀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슈링크는 울세라와 동일한 시술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술료, 그리고 비교적 시술 시간이 짧아서 시술 받기에 좀 덜 불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음파 방식이 워낙 높은 열로 조직을 태우다 보니 지방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한 볼거짐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술받는 분의 얼굴의 지방 분포나 피부의 두께 등을 감안해서 에너지 값을 잘 조절해주고 디자인을 잘해서 시술하면 얼굴 꺼짐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보다는 시술받는 분의 얼굴에 맞게 꼼꼼하게 충분한 샷수를 쏴드리는 것이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슈링크도 유니버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시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고 통증이 거의 없으면서도 기존 장비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성분들과 여성분 중에서도 피부가 비교적 두껍고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주파 계열인데요.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장비의 왕중왕은 역시 서마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파퓰러해진 인모드, 그리고 튠페이스, 그리고 슈링크처럼 서마지를 한국 버전으로 만든 장비인 올리지오가 가장 대표적인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마지는 현재 4세대까지 출시가 된 상태인데요. 더 높은 에너지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덜 아프고 더 안전하게 넣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진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주파 리프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장점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팁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높은 시술 가격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이다 보니 침투 깊이가 깊어서 깊은 층까지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피부층 가까이에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집중이 되다 보니 초음파 방식에 비해서 리프팅이 확 됐다는 느낌은 덜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타이트해지고 특히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살이 많고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조직이 얇고 부드러운 분들이 받으셨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명해진 인모드는 서마지와는 다른 바이폴라 방식의 고주파 장비인데요. 이 바이폴라 고주파는 서마지와 같은 모노폴라 방식에 비해 침투 깊이가 얕은 단점이 있는데, FX-팁이라고 하는 음압으로 조직을 빨아당겨서 고주파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침투 깊이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주파가 나간 후에 고전압 전류를 순간적으로 흘려보내서 지방세포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이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서서히 사멸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턱 라인이나 이중턱에 지방이 많은 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이 FX 팁이 조직을 강하게 빨아당기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법 심하게 부항 자국과 같은 피멍이 며칠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2 내지 4주 간격으로 3, 4회 정도 시술 받으시면 턱 라인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별로 두껍지 않은 분들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리지오는 한국의 제조사에서 써마지 3세대의 원리를 차용해서 만든 장비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 써마지와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장비 같습니다. 쿨링 기능이 뛰어나서 충분히 높은 에너지로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써마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술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리프팅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팅 시술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가 시술 결과를 개런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술 받는 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얼굴을 잘 디자인하고 최적화된 에너지 값을 세팅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리프팅 시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은 수술과는 달리 그 한계가 명확하고 효과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몇 년 전 상태로 되돌린다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안티에이징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에 대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